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인문서 15페이지에 02로 나와 있는 과세 대상부터 한번 보죠. 자, 영어 정리에 과세 대상이 나오는데 한번 틀 한번 보기 위해서 자, 과세 요건이 있었죠. 세 번의 요건. 과세 요건 하면은 자, 납세 의무자, 자, 과세 대상, 자, 과세 표준, 자, 세율 있었죠. 자, 이제 지금 영어는 과세 대상을 보는데 과세 대상을 자, 다른 표현으로 자,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인데 과세 대상과 물건 객체는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의 의미가 됩니다. 부과하는 목적물이 뭘로 할 거냐? 세번은 이 목적물이 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이 보이는 유형이나 무형을 막론하고 다 세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물을 자,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객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목적물에 따라서 하면 세금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규정으로 보면 행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더라. 자, 그래서 과세 대상에 따라서 세금을 구분하도 그러면 세금 부과는 목적물이 행위를 목적으로 할 거냐, 재산일 것이냐, 소득으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목적물을 행위로 하는 세금을 행위세, 재산으로 하는 세금을 재산세, 소득에 하는 세금을 소득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분류가 아닙니다. 분류가 아니라 세금 부과하는 목적물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자, 이런 행위에 따라서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재산에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런 행위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관심 둔 세금에 등록면허세가 자, 이 물적물을 행위 그 자체를 대상하는 세금으로서 등록행위라든가 면허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의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자, 이 목적물이 재산세 의미는 자, 우리 역시 지방세인 재산세. 이 재산세 등은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서 이득을 얻으니까 그의 목적물을 포착한 재산에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 재산세라고 하겠다. 그다음에 자,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우리가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자, 핵심이 되겠죠. 양도소득세 등은 자, 소득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은 객체 대상은 세금 부과하는 그 목적물을 뭘로 할 것이냐. 부과하는 목적물이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고 행위 등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어지는데 이런 핵심 세금의 구분을 좀 하는데 초점을 두면 되겠죠. 자, 다음은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우리 과세 요건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가 나왔죠. 그래서 납세자 자, 그럼 패턴을 좀 봐야 되는데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의 의미인데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 의미지만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구분이 되는데 그럴 때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자라고 한다. 자,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자, 납세 의무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뭐 지문으로 좀 주의할 건데 용어적으로 봐도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기업이 법인이 회사를 운영하죠. 그러면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기업에 소득이 있겠죠. 소득.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소득을 얻는 데서의 종업원에게 돈을 주죠. 급여 주죠. 그러면 종업원에 급여를 주는데 그 종업원에 대한 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자, 이 종업원에 급여를 줄 때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죠. 원천징수. 자, 이 원천징수를 해서 급여 줄 때 일면 띈다고 그러죠. 자, 띈 다음에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이 종업원에 급여를 주면서 띄는 건 징수 의무자로서 띄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되는데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로서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업은 법인은 납세자도 되고 납세 의무자 되고 징수 의무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납세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말하고 납세 의무자는 이제는 징수를 포함하지 않는데 이런 징수 의무자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적으로 관심 두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되겠다. 자, 그러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아니라 과세 요건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이 있습니다. 자, 납세는 자, 이랬을 때 본래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본연의 의무를 지는 자를 납세 의무자의 본래 의무자로서 당연히 세법 규정에 따라 본연의 의무를 지는 자를 우리가 자, 본래 의무자로서 취득세라면 취득한 자가 본래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고 부동산 산 사람, 재산세라는 세금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본연의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본래 납세하면서 해당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법에 따라서 의무자를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연대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상호 간에 연대 납부할 의무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겠다. 시험적으로는 연대 납세 의무자의 용을 묻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런 게 우리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도소득세 공부를 할 때 이 월과세 규정하고 우회 양도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규정 공부를 할 때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구분해서 시험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대 납세는 납세 의무자 상환에 말 그대로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지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제2차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는 본래 의무자가 1차 의무예요. 1차. 그래서 본래 의무자가 의무를 다 할 때는 끝나는데 본래 의무자에 가름은 자, 우리가 좀 어려운 법률 용어지만 가름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로 준하여 또는 대신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본래 의무자에 준하여 대신하여 의무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겠다.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에는
청산인에 대한 출자자, 법인에 대한 또는 자 사업 양수는 제2차 납습이 있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언급해 드릴 테니까 입문 과정에 우리가 영어적 중심으로 정리할 때 연대 납세 의무가 뭐고 제2차 납세 의무가 뭐고 이런 영어적 표현만 정리할 때 제2차 납세 의무는 본래 의무자에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겠다. 납세 보증은 납세 의무의 보증을 지는 자를 우리가 납세 보증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한번 확인해 봤죠. 다시 말해서 본래인지 연대인지 제2차인지 이런 개념들 좀 염두에 두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자 세액계산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 과세 요건의 세 번째가 과세 표준이 나왔죠. 자, 네 번째가 세율이 나왔죠.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의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을 식으로 만들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이꼬루가 나오는데 그 이꼬루가 산출세액이라고 하겠다. 세법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 상식, 세법 공부하면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 뭡니까? 머리 뜩뜩 긁고 있으면 비듬만 나옵니다. 산출세액이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세액 계산에 있어서 산출세액이 끝이네. 이 산출세액을 구해서 그래서 문제는 납부세액까지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납부세액. 그래서 자, 이 산출세액이 납부세액하고 일치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된 건 아닙니다. 세금으로 계산한 금액이라서 납부할 금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액에서 감면되는 것도 있고 또는 불성실의 가산세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액에서 납부세액은 이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액공제. 영어적으로 자 그런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된 거. 그런데 요즘에 2015년도에도 좀 논란이 됐다는 게 소득세에서 우리 부동산 세제는 아니지만 자, 이 과표를 구할 때, 이 과표 금액 산정할 때 빼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법을 개정시켜서 세액공제로 전환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늘게 돼 있어. 왜? 공제는 해주는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니까 2015년 4월 달에 소득세법을 여야가 빨리 개정을 해서 많이 다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다시 또 전환시켰습니다. 여야가 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소득공제는 과표를 계산할 때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금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곱하기 전이냐 후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 곱하기 세율이 산출세액이 되는 이 과정은 세법 공부할 때 필수적이고 영어 정리할 때도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산출세액의 납부세액의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다음 과세 표준이 나온다. 요 과세는 그럼 과세 표준 용어 되냐? 과세 표준 하면은 이 식을 봐야 돼요. 자, 세액을 세액을 직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 저는 다시 한번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하는 것은 세액 산출에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면적, 수량의 면적, 가액 등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 수량이나 면적 또는 가액 등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할 때 이렇게 수량으로 계산한 세금이 있고 가액으로 계산한 세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세금을 종가세하고 종량세 이런 패턴으로 잡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수량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량세, 가액으로 계산한 세금을 종가세로 구분해서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양은 수량, 가는 가액, 종은 따를 종자, 팔로미. 그래서 수량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계산은 세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과세 표준 용어를 알아야겠죠. 시험에서 과세 표준 용어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은 세금에 따라 다 공부하는데 과표가 뭘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 하겠다. 그 과세 표준 계산 단위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등 구분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세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율 하면은 자, 곱하기 입고르죠. 곱하기 세율 입고르죠. 그래서 직접은 산출세액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과표에 곱해지는 자,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세율은 세금의 비율의 의미인데 세금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곱해지는 건 비율도 있지만 금액도 있습니다. 금액도 있더라. 그래서 세율 하면은 율하니까 요 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금액도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 비율에서 비율이 곱해지는 세금을 정률세라고 하고 금액이 곱해진 세금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율 구분에 따라 정률세가 있고 정액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시작을 할 때 입문하면서 너무 많이 펼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영어적으로 들어두면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 정액세 이런 걸 한번 구분해 두면 좀 도움이 되는데 요 입문 과정 여러분 자 자료해 보시면은 바로 밑에 주에 세율에 따른 분류가 나오잖아요. 분류에 정률세, 정액세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짚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세율 자체는 과표의 비율 곱해지는 비율인데 금액도 있더라. 그래서 비율이 곱해지는 것을 정률세, 금액을 곱해지는 게 정액세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정률세하고 정액세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 정률이 곱해지는 이 비율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비례세율,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누진세율. 자, 그래서 비례세율은 세율 자체는 과표에 곱해지는 비율인데 비례적이냐 누진적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걸 제가 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도 해드리겠지만은 비례세율은 세율인데 과표에 곱해지는데 자, 비례적으로 세액이 나오냐 누진적으로 세액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비례적이다 누진적이라는 말은 세액이 비례적이냐 누진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산출색을 의미하겠죠? 지금 보세요. 산출색을 의미하는데 색이 과합에 곱해지는 비율을 해봤더니 이 색이 비례적으로 나타내냐 누진적으로 나타내냐 그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비례세율도 단순 비례가 있고 차등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도 단순 누진세율이 있고 초가 누진세율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과정상으로 공부를 할 때 비례세율 중에서도 차등 비례세율을 관심을 좀 두셔야 되고 누진세율도 초가 누진세율을 관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도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도 초가 누진세율을 좀 구분해 두셔야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취득세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네, 설명해서 그러면 비례세율 구조인데 차등입니다. 차등. 자, 그럴 때 자, 주택. 자, 집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 취득하면은 자, 6억 이하 집을 취득하면은 자, 1%가 되고 자, 6억 초과 9억 이하 집을 사면은 2%가 되고 자, 9억 초과 집을 사면은 3%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다 1%, 2%, 3%가 다 비례세율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구조를 차등 비례세율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택을 매매로 유상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 자 1, 2, 3인데 집을 상속받는다거나 집을 증여할 때는 또 세율이 다릅니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세로축하고 가로축. 자 세로축은 과세 표준. 자, 세로축을 세율 해보자. 세율. 자, 집을 6억 이하 집을 사면 1%인데 집을 만약에 1억짜리 1억이 과표다 그 말이에요. 1억일 때 6억 이하죠. 6억 이하가 되면은 1%가 적용이 된다. 1%. 그래서 이 면적이 뭐가 될까요? 면적이 이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잖아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이 면적이 세액이 되는 겁니다. 산출세. 반응이 없네요. 과표 곱하기 세율이 뭐다? 산출세. 이 세액이 얼마냐? 1억 곱하기 1%는 100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집을 2억짜리 집을 사서 과표가 2억이다. 2억일 때 자. 역시 6억 이하니까 1%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 자. 그랬을 때 자, 이 하얀색 면적 역시 세액이 되는 겁니다. 세액. 세액이 얼마냐? 2억이 1%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 된다. 200만 원. 자, 그래서 이런 1%는 1%가 비례세율 구조인데 왜 비례세율이냐? 과표가 1억이든 2억이든 관계없이 1%가 적용되잖아요. 1% 적용되니까 1억에 1%니까 100만 원, 2억에 1%면 200만 원에서 세액이 비례적으로 1억일 때 100만 원, 2억일 때 200만 원 그 말이에요. 세액이 비례라고 하는 말은 가춤지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100만 원, 2억에 대해서 200만 원. 그래서 200과 100만은 세기잖아요. 곱해지는 비율이 1%니까 그래서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비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하더라. 비례세율. 그래서 이런 휴대성은 이런 비례세율 구조로서 제가 앞으로 정리해 드릴 때 비례세율 구조가 나오면 무슨 그래프?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연상해 달라. 막대 그래프.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는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 구조도 구분에 적용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집,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제가 기본 예시를 주면서도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만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집을 살 때, 집을 팔 때. 그래서 지금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꼭 기억을 해야 되니까 공부하겠지만, 자, 지금 세율 구조를 접목을 시킬 때 이런 세율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집을 팔 때 집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보유기간 1년 이상, 자, 1년 미만이 있습니다. 자, 집을 팔 때 1년 이상이면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도 있는데 이렇게 6에서 38%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의미가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냐? 자, 한번 개념은 누진세율은 자, 과표 크기가 증감에 따라 세액도 함께 증가해서 세율이 높은 증에서 세액이 누진적으로 계산되는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예요. 근데 누진세율 구조인데 초과 누진이야. 단순이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은 초과 부분 높은 세율이 곱해지는 걸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의 세율. 자,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자, 1억 5천. 1억 5천이 있는데, 자, 이 세율이 6%짜리, 15%짜리, 24%짜리, 35%짜리, 38%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표 지금 현행 정확한 금액의 구간이에요. 아무리 기본 예시를 해줄 때 이 과표는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소득세, 자, 이 초과 누진세율은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5월달 생각 종합소득 세율과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랬을 때 과표가 1,200일 때는 이 면적이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세액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4,600이면은 이게 세액이 되는 거예요. 세액.
자, 8,8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자, 이게 세액이 된다. 자, 1억 5천에까지는 35%가 되겠다. 1억 5천, 자,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38%가 되겠다. 자, 그래서 누진세율이란 과표가 증가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누진세율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세액이 계속 배불러 간다 그 말이야. 자, 1억 1,200만 원까지는 6%를 고반 금액이고 4,600은 15%까지 고반 금액이고, 그래서 이 면적이 계속 부풀어 가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면적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면적이 부풀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과표가 증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율이 곱해져서 세액이 누진적으로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누진적으로. 이래서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누진세율 구조. 그런데 누진세율 구조인데, 네, 초과 누진세율 구조.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막 초과죠. 이 과표 구간에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16% 자, 15%는 1,200까지는 10% 했으니까 1,200 초과 4,600까지는 15%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요 금액과 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지, 요 금액까지는 지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그러면은 4,600까지는 15%고 24%는 4,600 초과 8,800까지는 24%를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초과 누진세율은. 자, 그럼 8,800까지는 23이니까 1억 5천까지는 8,800 초과 1억 5천 이하는 35%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1억 5천 초과 금액은 1억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8% 하겠다. 그래서 이 금액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깨끗이 한번 지워보면 자, 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모양을 보니까 이런 모양 형태가 생기더라. 이런 모양의 형태가 무슨 모양 같습니까? 계단이잖아요. 계단. 자, 계단 형태잖아요. 계단. 자, 이 계단 형태. 그래서 계단을 여러분 런센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계단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반응이 없네요. 계단을 뒤집으면 단계. 계단을 집으면 단계잖아요. 계단을 집으면 단계.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단계, 계단이 몇 계단이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5개 했더라. 그러면 이걸 5단계라고 한다. 5단계. 5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최저 1억 1,200에서 최고 1억 5천 초과 구간이 5구간인데 세율 정리할 때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데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부터까지. 그래서 6에서 38%까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장 낮은 세율이 6%고 가장 높은 최고 세율이 38%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과 누진세는 몇 단계로 되어 있냐?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적으로는 초과 누진세를 하면 세계산해라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를 많이 이렇게 세율 정렬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 구조가 정리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5단계 6에 38% 기억하면서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 1년 이상, 이게 시험의 키포인트인데 이걸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세율 구조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차등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 이걸 연상을 하면 구분이 쉬워진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자,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등을 안내장이 올 때 또는 어떻습니까? 계산에 갈 때 이런 구조를 일반 우리 납세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계산하라고 실무적으로는 과표가 얼마냐? 그럼 과표 구간이 어디든지 만약 과표가 5천이라면 이 5천은 세 번째 구간이죠? 5천에 대해서는 이 4%를 곱해라. 그 세금 낼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을 빼야 되잖아요. 이 빼는 금액을 누진 공제액으로 계산을 다 해줬어.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이 4%를 곱한 금액이 세금 낼 금액이 아니라 그 세액에서 이 부분, 계산해놓은 이 부분을 뺀 금액, 누진 공제액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1200까지 계산하고 4600에서 1200, 4600까지 계산하고 자 5천 따로 계산해서 세금액을 더해야 돼. 원래 구조는. 근데 이런 구조를 일반 납세자들이 힘드니까 누진공제라는 걸 적용해 주는 거예요. 자, 누진공제액이란 자 계단 그래프에서 계단에 해당 부분을 빼는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 누진공제액이 나오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로 하면은 계단 그래프로 정리해서 제가 왜 누진공제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실무적으로 또 여러분이 실제 자 세무서서 고지 안내가 했을 때 얼마를 고배가지고 뭘 뺐는데 그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험 공무원 입장에서는 너무 그리 민감하지 말고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정리해 갈 때 이런 좀 의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정액세율은 우리가 등록 면허세율 때도 많이 강조하겠지만은 정액세율도 있다는 거. 그럼 이제는 18페이지에 봐보시면 자 이제 지방세가 나옵니다. 참고로 나왔는데 드러나야 돼. 세율이니까. 자 지방세는요 국세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 적용되는 세율은 크게 자, 4가지 세율이 있는데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일정세율이 있습니다. 일정세율, 자 제한세율, 임의세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하는 세율은 지방세 세율입니다. 지방세 세율, 지방세도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누진세율 구분되는데 정렬세가 있고 정액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세율은 좀 국세와 달리 표준세율이 있고 일정이 있고 제한이 있고 임의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세율 자체는 과표에 곱해지는 건데 표준이냐 일정이냐 제한이냐 임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일정 세율과 제한 세율, 임세율은 별 관심이 없는데 제한 세율만 한 번만 들어주자. 향후에 기본서 수업을 때 잠깐 언급할 게 있으니까 제한 세율. 자, 의미 지금 몰라도 돼요. 그런데 표준 세율만큼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입문 과정의 내용이 나오든 기본서 과정할 때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율이 표준 세율은 자, 그 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교재 입문서 교재 자, 예. 자, 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참고로 40페이지 봐보시면 취득세 자, 세금의 세율 나오는데 표준세율 첫째 줄 있죠. 표준세율 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또 중요시했던 등록 면허세 보네. 자, 56페이지. 자, 등록 면허세 세율 봐보세요. 표준세율 나와 있죠. 등록 표준세율. 자, 그다음에 자, 페이지 67페이지. 재산세 세율 봐보세요. 01번에 표준세율 나오죠. 요 의미예요. 그래서 지방세 자, 공부를 할 때 표준세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되신 거 없습니까?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로서 세율이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유용성을 두는 겁니다. 표준세를 따르니까. 자, 그럴 때 왜 그러냐면 표준세율은 개념이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입니다. 자,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인데 그 지자체 재정적 사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세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라고 하겠다. 이유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도세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도세거든요. 도세.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자체 도가 경기도 한 도입니까? 전국 8도가 있죠. 그러겠죠? 그럼 취득세는 도세인데 그 도의 재정적인 재정 상태가 똑같을까요? 경기도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다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도세가 되니까 이 취득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이 정해놔. 법이 주니까. 그런데 그 지자체 재정적 사유 중에 있을 때 그 법에 정해진 세율을 따르지 않도록 만든 세율이 표준세라는 거예요. 표준세율. 왜? 표준이니까 위 아래 상한 하한 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달렸을 수록. 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세율은 법에 정해진 세율이지만은 재정적 특별한 사유 등으로 따르지 않은 세율로서 왜 유용성이 있냐? 탄력세율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탄력세율. 그래서 이런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재산세는 공통된 규정이 나올 텐데 그 공통된 규정이 표준세율의 50%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탈. 이게 시험적으로 자주 나온 지문인데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기본적인 정리가 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는 표준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정하는법에 의하여 이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이런 탄력세율의 의미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뭐 다른 세금은 일정도 있고 제한도 있는데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표준세율의 개념을 좀 잡아놓고
정리해 주셔야 구분이 되어질 거다. 일정 세율은 말 그대로 고정일 정하게 정해진 세율로서 고정세율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는 최고세율 제한이니까 세율. 임의세율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세율로서 현행 지방세는 임의세율 적용 세금은 없습니다. 세율을 구분하지만 그래서 지방세 세율은 일정, 표준, 제한, 임의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를 항상 키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조세 우리 일반론의 총론 내용 중에 용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를 한번 정리해봤죠. 과세 요건의 용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용어를 한번 통해서 정리했는데 아마 제일 힘들다고 하는 내용이 이걸 거예요. 그래프, 비례세율 그래프, 누진세율 그래프,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 못 그려도 됩니다. 막대 그래프만 연상하면 된다. 자,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 못 그려도 됩니다. 계단 그래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향후에 우리 입문 과정을 하든 기본서 수업을 하든 이런 내용의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더 중요한 징수 방법 등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